자, 그 다른 동네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확진자라서 난리가 났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관계가 있으니까 나갈 때는 제가 다시 쓰고 갈 테니까 없었던 것처럼 해주세요. 신고한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자, 보면 16-1부터죠, 그쵸? 먼저 얘기를 하면 전반적으로 지문이 좋지 않아요. 그냥 더러워. 네. 근데 어떻게든 일단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글이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최대한 한 흐름으로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숙제한 거랑 해오시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 안 해온 사람 지금 손 드세요. 분사구문 안 해온 사람. 분사구문 해오세요. 알겠죠? 몇 개씩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사구문은 반드시 좀 체크해오세요. 당분간.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최근 연구가 나무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증명을 해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나무를 굉장히 패시브한 존재로 받아들이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누가 건들면 건드려지는 대로 움직이고. 자, 실험을 하나 했는데 나뭇잎을 잘라냈어. 그 다음에 그 부위에 노루에 침을 묻혔어. 나뭇잎을 자른 다음에 노루에 침을 묻힌 거야. 그랬더니 이 나무가 노루의 침에 반응해서 살리실산이라는 걸 생산해냈대요. 이 살리실산이 나오면 나뭇잎의 맛이 안 좋아져. 이걸 뭐로 볼 수 있냐면 나무의 방어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자, 반면에 노루의 침을 안 묻힌 곳에는 살리실산을 생산하지 않았대. 그냥 나뭇잎을 회복하기 위한 호르몬만 생산을 했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노루의 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면 나무가 어떤 능동적으로 방어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맛이 안 좋아진다는 건 다른 노루가 와서 먹다가 아이 뭐야 이러고 갈 거 아니야. 이게 능동적인 방어 반응이라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 역사 언어학과 유전학의 차이인데 그 분석 노트를 보면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집어넣어 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별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깔끔하면 제가 별로 정리만 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많이 써놓은 거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공부하면서. 저는 여기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지문을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역사언어학과 유전학의 공통점이 첫 번째로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조상을 연구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언어학은 조상을 찾으러 가면 갈수록 좁아져. 하나로 묶여. 그런데 유전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조상의 범위가 있어서 그 연구하는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자, 역사 언어학자는 오늘날 언어의 조상 언어를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래. 자, 언어학도 유전학처럼 현재 자료에 옛날 공동체의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학은 현재 유전자, 우리 현생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옛날 우리 조상이 되는 그 인류가 가진 유전자가 비슷한 게 있다, 거의 일치하는 게 있다고 하면 아, 얘네들은 조상과 후손의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언어학도 마찬가지야. 현재 언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조상, 옛날 고어 어느 시기에 남아있으면 아, 얘네들은 자손과 조상의 언어의 관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어떤 내용인지 알죠? 자, 그런데 유전학과 언어학은 차이가 있어. 옛날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옛날 공동체는 그냥 조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언어는 하나의 조상을 가지는데 유전학은 거슬러 갈수록 많은 조상을 가진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세요. 일단 우리말하고 가장 비슷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말은 일본어입니다. 그 일본어랑 우리말로 지금 아예 나눠져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했을 확률이 높아. 오케이? 그러면 올라갈수록 언어의 체계가 좁아지는 거죠. 오케이? 근데 반면에 유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현생 인류는 대부분 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그러니까 물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이 현생 인류를 그냥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분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뭐 많죠. 뭐 호모 에렉투스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막 이런 많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넓어진다는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명확히 그렇다 아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파트 4.
언어의 가계도 모형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언어의 범위를 제시해주고 인간 이주 경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준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 이주 경로에 대한 측면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이제 세계사를 하는 친구들은 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유럽이 대충 이쪽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쪽에 있죠, 그렇죠? 이 정도 거리가 있는데, 여기 원래 중국 위쪽에 훈족이라는 녀석들이 살죠. 흉노족이라는 녀석들이 살았어요. 근데 한나라 무제 때 이 흉노족을 몰아냅니다. 밖으로 몰아내. 여기에서 살던 여전히 못된 애들이지만 얘네보단 약한 애들이 있었어. 게르만족이죠. 훈족이 위로 이동하면서 얘네도 같이 이동하는데, 얘네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유럽 전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얘네가 독일 같은 나라가 게르만이잖아, 그치? 자, 이걸 어떻게 추정하냐면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다 게르만 계통의 언어야. 근데 얘네 언어의 그 게르만 언어의 계통이 여기 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게르만어를 쓰고 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얘네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해 왔구나, 이런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언어의 조성을 추정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 내용이에요. 됐죠? 아. 자, 이게 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이유는 좀 좁은 글에다가 너무 많은 개념을 막 넣어놔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정리했듯이 언어학과 유전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는 게 아니었네요. 독해 첫 문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당분간 안 한다고 했던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전치사 그냥 날리고 해석해도 우리한테 큰 문제가 없다. 왜? 한국말 해석에서 전치사를 민감하게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자,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역사 언어학자들은 공부했어. 뭐를? 언어를 공부했는데 spoken today, 오늘날 말해지는 언어를 연구한 거지. 현대어를 연구한 거야. and, 그리고 from them, 현대어로부터 make estimates, 추정했어. about the ancestral languages, 그 조상의 언어를 추정한 거지. 근데 조상의 언어는 어떤 거야? 그들이 유래한 조상 언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from 갖다 버려도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유래한 언어,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는 그냥 지워도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다. 왜? 우리는 전치사의 의미 자체에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하지 않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 세대 차이가 생기는 이유. 이것도 좀 간단한 내용인데 글을 막 여기저기 써놔가지고. 자, 보면 파트 1, 많이 변할수록 많이 그대로 남는다, 필요 없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제가 이 정도로 강한 워딩을 책에 써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지워버려도 돼요. 알겠죠? 자, 파트 2부터 보면 돼. 자, 모든 부모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멸한대요.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와요. 왜 경멸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성인이 자신의 성격 형성기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의 변화는 퇴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새로운 세계를 경멸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한테는 새로운 세계가 유일한 세계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한테 뭐인 거야? 성격 형성기인 거야. 오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이전의 세계가 어땠는지 몰라. 자, 첫 번째,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죠. 부모와 자식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 오케이? 자, 부모들은 세상의 변화를 느끼지만 자녀들은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성인은 자신의 성격 형성기를 정상으로 보고 변화는 퇴보로 여긴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자,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세상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 세상은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 그런데 부모와 자식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죠. 부모에게 변화는 뭐야? 퇴보고, 자식에게는 이 변화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 변화가 아니라 뭐다? 자신의 성격 형성기, 즉 정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TMI이긴 한데 우리는 같은 세대인가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과학 연구의 공개와 특허의 문제래요. 보면, 자, 과학 연구가 공개되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국방과 관련되었거나 후원하는 기업이 있을 때 그렇대요. 자, 국방과 관련이 있다는 건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군사적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아요. 이 관련된 것들. 오케이?
자, 두 번째, 후원하는 기업이 있을 때야. 어떤 연구소에다가 돈을 주면서 저희 기업에서 이런 게 필요한데 연구를 좀 해주세요 하고 돈을 준 거잖아. 그러면 이 연구 결과물이 기업 거예요? 연구소 거예요? 기업 거죠? 이런 걸 공개할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전제가 하나 깔려있죠.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왜? 과학기술이 공유돼야 그 기술을, 그 공유된 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학계의 갈등을 일으킨대. 당연히 그렇겠죠. 나 연구할 건데 자료 좀 주세요 이랬는데 못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자, An outstanding example, for example이랑 똑같은 얘기죠. 자, 게놈 연구, 인간 DNA의 지도화가 예로 나왔어. 자, 게놈 최초 완성을 일하던 두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민간 부문의 회사고 하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예요. 자, 민간 부문의 회사는 어떤 회사겠어? 이걸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과학의 발전 자체에 좀 집중을 둔 얘네 둘이 부딪힌 상황이겠죠. 당연히 민간 회사는 공개하지 않고 특허를 확보하려고 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정부 지원 회사는 민간 회사한테 공개해야 된다고. 야, 같이 공개해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 성과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 공동 공개는 해가지고 서로 협력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특허권에 관해서는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과학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글이 조금 튀기는 하는데 그냥 민간회사 vs 공공의 이익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마주쳤을 때 과학 연구 관련해서 특허,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